안녕하세요. 골정연자 윤영현입니다. 오늘은 무릎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무릎은 우리나라 인공관절을 하는 넘버1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리 핫한 관절이기도 하죠. 핫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릎 치료에 대해서 참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좀 좋은 효과를 얻기 힘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상한 무릎에 좀 괴사되는 경우를 좀 많이 발견을 해서 그런 것들, 이게 뼈에가 약간 골수가 좀 부어 있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좀 많이 봤고, 그래서 조기에 발견을 해서 이제 다행히 좀 좋은 결과도 얻기도 했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무릎에는 굉장히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외국의 무릎 질환의 차이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좌식 생활하잖아요.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등산.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산이 많고 이런 나라다 보니 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이런 무릎 쪽에 젊은 사람들도 많은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스키나 이제 보드 같은 거 타다가 우리가 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무나 잘 만들어져서 그래요. 발목 손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발목 하시는 분들이 농담으로 그래요. 스키나 보드 때문에 우리가 무릎 위로 다 가고 우리는 좀 망했어. 이제 이런 이야기도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무릎의 외상이 이런 스키나 보드나 이런 겨울철 스포츠에 취약하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럴 때 무릎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재밌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외국에서 스키를 타러 갔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무릎에 이제 피가 찼는데 피를 안 뽑았어요. 왜 안 뽑았어요? 그랬더니 피 뽑는 게 뭐 어려워서 뭐 해서, 자, 무릎에 다쳐가지고 피가 차잖아요. 무조건 뽑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에 피가 찼을 때 안 뽑게 되면은 이런 혈관절증이 나중에 관절 연골이나 이런 거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뽑으실 수 있다 그러면은 무릎에 피가 차면 일단 뽑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관절증은 관절의 각도가 우리 구부리는 것도 안 되고 펴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완전히 구부리는 게 안 돼요. 완전히 펴는 게 안 돼요. 이제 이렇게 오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릎을 다쳤는데 좀 잘 안 움직여진다 그러면 무조건 병원 가서 찍고, 그 다음에 피 차있으면 피를 뽑으세요. 고정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다쳤을 때 어디를 많이 다치느냐,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그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이라는 거는 이제 계단을 오르내릴 때가 이제 힘들고요.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런 달리기나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냥 평지를 뛸 때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옆으로 코너가 없으면 괜찮아요. 코너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내측 측부인대 손상이라고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 하나가 우리가 내측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트라이아드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제 좀 잘 다치거든요. 볼줄이 없이 인대 손상이 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MRI나 초음파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축구 후에 한 달 정도째까지 이제 계속 통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엑스레이를 봤어요. 근데 엑스레이는 괜찮은데 전형적인 이제 기빙웨이, 즉 우리가 가다가 힘이 빠지고 주저앉는 경우, 특히나 회전을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계단을 오르내릴 때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턴을 할 때가 좀 힘들었다. 전형적인 트라이어드인 거예요. 세 가지. 근데 무릎을 당겼을 때도 좀 안 좋고요. 우리가 흔히 이학적 검사라는 데서 이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전방 십자인대 손상과 그 다음에 내측 측부인대 손상, 그 다음에 반월상 연골판 후각부 파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세 가지 다 좀 경증이었고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인대 강화술이나 뭐 프롤로 치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한 이틀 전에 치료를 했는데 지금까지 경과는 좋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을 정도의 손상을 많이 놓치기 마련인데요. 특히 MRI도 안 나옵니다. MRI 잘 안 나와요. 정말 만성으로 돼가지고 완전히 찢어진 게 아니면 놓치거든요. 그레이드 1, 2, 3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레이드 1은 그레이드 2로 잘 가고요. 우리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잘 가요. 근데 1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면은 그런 것들이 그냥 그대로 좋아지게 됩니다. 초반에 대처를 잘 해서 우리가 일이 커지지 않게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그 프라이스 원칙에 따라서 고정하고, 그 다음에 꽁꽁 묶어놓고 많이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저희끼리 이제 저처럼 이제 재생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거기다가 우리는 미트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얼리 모빌라이제이션 빨리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앰뷸레이션 빨리 걸어다니게 해야 되고, 트리트먼트를 하라 그래요. 이 트리트먼트를 할 때 그 트리트먼트가 인대 강화 주사나 혹은 이제 다른 것들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라고 합니다. 재활 훈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리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그러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요? 좀 뭐 이 정도면 나는 그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관절염이 와요. 우리가 외상성 관절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앞에서 뭐 코로나랑 관련된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상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들에서 압도적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초반에 연골이 손상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연골이 찢어졌는데 관리를 안 하고 그 상태로 계속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뼈끼리 계속 부딪혀요. 그럼 뼈끼리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구멍이 뻥 뚫리겠죠. 연골이 손상이 돼버리고. 연골이라는 거는요, 그쪽으로 신경이 안 가기 때문에 초반에 별로 안 아파요. 근데 골막이나 그 다음에 연골하골이라 그래서 연골 밑에 뼈가 있거든요. 거기에 노출이 되기 시작한 순간부터 통증이 나와요. 통증이 어느 순간 이미 넌 늦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이미 늦었어요. 환자들이 맨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프지만 않게 해주라고. 자, 우리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저기서 막 띠용 막 울려요. 막 다 대피하라고. 그러면 그거 꺼버리고 소리 안 나고 귀 막아버리면은 불이 없어집니까? 절대로 없어지지 않죠. 통증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띠용 신호 울리는 거고요. 119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처를 하고 불을 꺼야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낫지 않아요. 이미 통증이 오는 순간부터 늦어 있다. 원인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원인을 치료를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절대 안 되고요. 자, 조금만 더 하나 팁을 드릴게요. 원인을 치료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통증을 치료하는 거의 차이. 통증을 치료하는 사람은 약을 씁니다. 우리가 약을 계속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뭘 하잖아요. 이렇게 약을 오래 쓰는 거는 몸에 결코 좋지가 않아요. 일시적으로 그 통증을 끊기 위해서 약을 쓸 수는 있습니다. 저는 약에 대해서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환자가 아픈데 그 원인에 대해서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약만 먹으세요. 몇 달 후에 봅시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는 우리가 꼭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증이 있었을 때 통증만 보지 마라. 우리가 계속 우리가 환자들한테 말을 할 때 아니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전체를 봐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숲을 봐야 될 때도 있고 나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자세만 보고 자세만 치료한다? 아니요. 우리가 무릎이 망가지거나 발목이 망가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위에 있는 몸이 다 무너져요. 발이 망가져가지고 평발인 사람들이 걸을 때도 무너지고요.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쩔뚝쩔뚝 하게 되면 허리가 아파집니다. 우리가 만성이라는 개념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뭐 4주에서 6주 이상 지나가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허리나 이런 데를 찍습니다. 하지에 손상이 있었을 때. 그러면 이런 하지에 손상이 있었을 때 척추가 틀어져가지고요. 두통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어깨도 아픈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가 2차적으로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초반에 잘 발견해서 대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3일 이상 무릎 통증이 지속된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꼭 가서 확인하시고 내 병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보시고요. 잘 낫지 않을 때는 초음파나 MRI를 꼭 찍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자가 테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무릎에 통증이 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으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겠다. 스쿼트를 할 때 스쿼트를 3회에서 4회를 하잖아요. 근데 무릎이 너무 아파. 병원 가세요. 스쿼트를 했을 때 3에서 5회 정도 하면서 점점 아파진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3에서 5회가 안 된다. 병원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무릎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한 번 정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에서 소리가 났을 때는 전신 컨디션과 관계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쪽에서 소리가 났을 때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한번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해보세요. 그러면서 느끼시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아프다. 좀 예전에 비해서 내가 갑자기 계단 오르내리는 게 힘들어졌다. 무릎 손상 가능성이 높아요. 발목일 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계단 오르내릴 때 너무 힘들다. 자, 턴을 돌 때 힘들다. 좀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데 이쪽 방향으로는 좀 잘 가는데 저쪽 방향으로 가면 좀 무릎이 시큰거리면서 좀 뭔가 좀 아파진다. 이럴 때는 꼭 내측 측부인대나 아니면 연골판 손상 같은 거를 의심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아프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될수록 아프다. 좀 쓰면 쓸수록 아프다. 인대 손상 꼭 의심하셔야 되고요. 아침에 아팠을 때는 관절염이나 안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잘 안 낫고 있는 페이스이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일직성으로 올 때일수록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 알고 계시면 아, 지금 병원 가야 되겠구나. 아, 이거는 내가 좀 참아도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무릎에 대해서 약간 외상성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질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종결자 윤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